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. 자,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최근에 국가 주요 시설인 인천 LNG 기지를 드론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지난 20일이었습니다. 네. 그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 LNG 기지에서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요. 네. 이 드론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봤는데요. 추락 직전에 인천 LNG 기지 내 주요 산업시설과 항만시설 일부 모습을 상공에서 약 1분 40초가량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. 가스공사 측은 이 근무자가 직접 25cm의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이 기지 내에서 비행하며 시설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. 예. 인천 LNG 기지 보안 담당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날개 4개와 카메라 1대가 달린 이 드론을 확인했는데요. 네. 이 드론은 영상을 촬영할 때 사전에 필요한 이 국방부 허가 없이 비행한 것은 물론이고요. 네. 고유 식별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. 네. 이 인천 LNG 기지가 여기가 이제 위험 시설인 만큼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안 등급이 높은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이 국내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 공급 시설인 인천 LNG 기지는요, 이 각급 이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이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. 예. 특히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이 드론 공격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인데요. 그렇죠. 실제 각종 분쟁 현장에서는 이 드론에 의한 공격이 현실화되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드론에 대한 이 감시는 이 전문적인 기관이 아닌 이 청원 경찰에 맡기거나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. 이번 드론 추락 사건으로 이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한 이 감시 대응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인데요.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 강화 등이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. 이 드론을 날렸다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동해 활동 중 그 드론이 바람에 날리며 추락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만약 이 테러에 이용됐다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요, 국장님. 더 큰 문제가 인천 LNG 기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서요?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, 이게? 네.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드론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. 네. 인천 LNG 기지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이 보안 등급을 가진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요. 이곳 상공을 드론이 날아다녀도 이 제재할 규정이나 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. 현행 이 항공안전법상 이곳 상공은 이 드론의 비행금지 구역이 아닙니다. 따라서 낮에 25kg 이하의 드론을 인천 LNG 기지 상공에서 제약 없이 날릴 수 있고요. 네. 다만 촬영만 안 될 뿐입니다. 그러니까 촬영만 하지 않는다면 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날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. 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에만 인접한 군부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때문에 이번에 추락한 드론을 날렸던 50대도요.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, 그러니까 허가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, 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이 드론 공격 위협, 이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 감시 대응 체계, 이 허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시급히 마련이 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다행스럽게도 인천 LNG 기지도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 나름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. 지난 7월부터 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이 안티 드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달 중순까지
드론 탐지 및 식별 장비는 물론이고요. 그리고 주파수 교란과 이 차단 장비를 들여와서 신원 이상의 비행 불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. 또 이 서울 항공청에서도요, 이 급증하는 드론 수만큼 이 불법 비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경찰과 협조에 민간에 이 부주의한 드론 비행을 계속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. 문제는요,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과 단속만이 그 능사가 아니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사실상 이 상공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는 이 관련 규정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.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그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인 그 인천 공항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인천 공항에서도 드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. 그동안 뭐 여러 사건도 많지 않았어요? 그렇습니다. 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, 이게 인천 공항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런데도 지난 1년간 불법 드론이 이틀에 한 번꼴인 170건이나 탐지됐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상당한 부분인데요. 이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단도 이 기간에 11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 외국에 가끔 이 사례를 보면요. 외국에는 이 드론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있었고 실제 이게 엔진에 들어가서 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공항 관제권 내에서 이 관할 지방 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이 드론을 띄우면 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나 이 과태료 이 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드론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멀게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조종이 가능해서 이 드론 조종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. 실제 불법 드론 발생 중에서요, 이 조종자가 적발돼 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고요. 그리고 비행기 운항 중단을 초래한 11건 중에서도 6건만 이 조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게 테러로 이용된다면 이게 어떤 보다 다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우려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어찌됐든 이 불법 드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장치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분쟁 지역의 그 주요 인물을 요격하기도 하고 차량을 격추시키기도 하고 이게 무섭습니다. 이게 드론이 정말 좀 앞으로 더 강한 규제 필수라고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